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나의 고통도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남의 일인 양 방치할 경우에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손차는 원소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손차는 역경이라는 곳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태행산맥의 흑산 세력과 연합하여 원소의 공격을 막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공손차에게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공손차는 거부하였습니다. 역경성은 10겹의 참호가 있었습니다. 참호 뒤에는 13m 높이의 벽이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개의 막루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공손찬 자신이 거주하는 중앙의 막루는 높이가 23m가 넘었고 그 위에 고층 누각을 세웠습니다. 한편 군량미를 300만 섬 이상 쌓아두고 장기전에 대비했습니다. 성 안에는 농사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공손차는 역경성이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러한 역경성을 쌓기 위해서 백성들은 무수히 수탈당하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편 공손찬이 역경성에서 농성할 때에 메뚜기 떼가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곡물값이 크게 올라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손찬은 적들에게 포위된 부하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바라고 힘써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목으로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공손찬이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하들은 도망을 치거나 적에게 항복했습니다. 조자룡도 한때는 공손찬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이 덕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손찬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의 밑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관우, 장비 등과 함께 우후 장군으로 명성을 떨칩니다. 유비의 아들이었던 아두를 전쟁터에서 구해낸 것으로도 유명하죠. 결국 공손찬은 원소에게 참패를 거듭해서 서기 199년 3월에 역경루는 함락되고 공손찬은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분신 자살합니다. 공손찬에게 승리한 1년 후에 원소는 조조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것이 관도대전인데 그때 원소는 크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조조가 승리함으로써 조조가 당대의 최대의 세력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원소가 최대의 세력이었죠. 난공불락의 성이란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란 물질적인 형태의 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충성하려는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조양자는 지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백이 조양자에게 땅을 달라고 했는데 조양자가 거절하니까 지백이 조양자를 공격했죠. 그러자 조양자는 성이 높고 해자가 깊은 장자성이나 군량과 마초가 풍부했던 한단이 아니라 진양으로 갔습니다. 조양자는 성이 높고 해자가 깊다는 것은 백성들의 노역이 심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군량과 마초가 풍부하다는 것은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컸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노역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어 민심을 얻었던 진양으로 갔던 것입니다. 진양성은 실제로 2년이 넘도록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수공으로 부엌이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도 조양자를 배신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한편 진양성이 함락의 위기에 놓이자 조양자는 한씨 위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백이 신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멸망시킨 이후에 한씨와 위씨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씨와 위씨도 그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마침내 셋이서 힘을 합쳐서 지백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백의 땅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국가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입니다. 한편 조양자는 지백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드는데 그것을 보고 지백의 부하였던 예양이 분노해서 조양자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예양은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위인은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는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저의 유튜브에서도 예양의 복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손차는 백성들을 수탈해서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또한 구원을 청하는 부하들의 호소를 외면하여 결국 성은 함락당하고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진정한 난공불락의 성이란 백성들의 일치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한편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편을 외면하는 자는 자신도 결국 외면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카톡을 검열하고 유튜브를 고발하면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말살은 그와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남의 일인 양 방치할 경우에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나의 고통도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